다음은 저희 전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 진시즌입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아니요, 네. 아직 없죠. 네, 시청자님. 예. 저희 시청자님 어떤 종목 오늘 가지고 계세요? 신대양 제지요. 네, 신대양 제주의 매수가 기준 같이 알려주세요. 40%고 네. 54,300원. 54,300원. 수익권이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예? 어떤 점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지금 바쁠 때 지금 제가 지금 뭐 지금 정신 없으시군요. 그러면은 저희가 포인트 찾아가지고 가격대 한번 잡아보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한번 잘 알려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바쁘신 것 같아요, 지금. 주가는 1% 넘게 뛰었습니다. 네, 58,400원에 지금 들어가면서 수익 나고 계세요. 한 4,000원 정도. 네, 수익권이 진행되고 비중도 많으십니다. 수익이긴 한데요. 네, 수테크 전문가는 지금 제지 쪽도 시장의 트렌드를 타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서 네네. 수익에 대한 목표치를 어느 정도 가져가셔야 될지를 조금 봐주세요. 네네. 일단 뭐 신대양 제지 뭐 시장의 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제가 이제 찾아본다면 일단 최근에 그 106억 정도 자사주 매입 신탁 결정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은 결국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을 막아주는데 그날 발표하고 갭도 놓고 최근에 좀 버벅버벅대다가 오늘 그 고가를 좀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요인 하나하고 두 번째는 결국 이 기업 같은 게 이제 골판지 쪽으로 이제 특화된 기업인데 골판지라는 건 결국 홈쇼핑, 택배 아니면 농산물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좀 포장해가지고 많이 이제 이런 쪽으로 생활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 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매출이 나와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전처럼 주가가 막 떨어지기보다는 일정 부분 좀 기대감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차트 흐름 보시면은 최근에 그 자사주 매수 딱 나온 날 갭 떠놓고 음봉 때리고 계속 버벅대다가 오늘 결국 그 고점을 살짝 돌파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수익권이고 비중도 40%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62,000원 거기 오면 절반 팔고 나머지는 이전 고점까지 보셔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전 고점이라고 하면 한 75,000원대 잡으세요? 64,600원 여기까지만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정배열 들어가면 한번 올라간 다음에 정배열 나오면 또 조정이 들어오니까 1차는 62,000원, 그다음에 2차는 64,600원 정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바쁜 거 조금 해결되셨어요. 목표가 드렸는데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바쁘셨던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저희 그대사랑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는 필명이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종목 올려주셔가지고 랩지노믹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단기 조정 많이 나왔는데 가격대 46,000원에 진입하셨어요. 네, 30% 가지고 있는데 꼭 좀 봐달라고 저희한테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도 대응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위로는 8% 넘게 올랐다가 급락에 또 장중에는 10% 넘게 빠졌는데 이게 오늘 종가네요. 네, 장중저가 오늘 11% 가까운 급락권에 나오면서 4만 원 선 간단히 버텼습니다. 네, 48,00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뭐 수젠텍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갑자기 우르르 무너져 내리니까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김정수 전문가님? 너무 좀 높은 자리에서 사지 않았나. 거의 그렇죠. 네. 그죠. 뭐 최근에 랩지노믹스나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시젠이나 EDGC는 저도 네. 방송에서 추천 많이 좀 드렸던 종목인데 좀 시세가 많이 좀 터지긴 터졌어요. 네. 이제 관건은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업체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네. 그러니까 전망은 코로나를 전망해달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추이의 심각성을 봐야 됩니다. 코로나19가 네. 지금 확진자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지 네. 사망자가 높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은 확진자나 사망률이 높아져야 네. 진단키트 관련된 업체들의 몸값이 더 귀해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지금 계속 5만 명 가다가 4만 5천 명, 4만 7천 명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이가 좀 잡아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 신고가가 늘어나는 구간에서 신고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근데 이 구간 동안에 3월 달부터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는 지금 한 5개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임상 1상, 2상, 3상까지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로 나와서 이제 10월 달 정도 되게 되면 어느 정도 결과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치료제나 백신 쪽으로 개발 관련돼서 성공한 업체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확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네.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이는 점점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어요. 모멘텀은 줄어들고 있는데 네. 대안주는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된 업체들의 경쟁수는 쪼만했다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녹십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웬만한 업체들 지금 전 진단키트 쪽으로 다 진출을 하고 있어요. 센트리온도.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수젠텍이 뚜껑을 딱 까보니까 어느 식으로 나왔어요? 이거 알고 보니까 시젠 빼고서 나머지 별거 없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꿈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게 주식에도 반영이 안 돼 있으면 돼요 가격에. 네. 근데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된 업체를 이야기할 때 항상 그 기준을 시잼으로 삼습니다. 시젠. 랩지노믹스 물어보잖아요. 네. 기관 투자가들이나 선수는 시잼부터 얘기해요. 랩지노믹스나 EDGC 그다음에 뭐 수젠텍 관련돼서 뭐 바이오니에 막 있잖아요. 네. 진단키트 관련돼서 내가 바이오니에 물어봐요. EDGC 물어봐요. 그러면은 EDGC나 랩지노믹스 관련돼 가지고 답변이 와야 되는데 시잼부터 먼저 얘기한다고요. 시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나는 랩지노믹스 물어보는데 나는 EDGC 물어보는데. 왜냐하면 기준을 네. 시젠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판단 기준을. 우리가 바이오 제약을 판단을 할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살아있느냐, 네. 언택트 관련된 주식이 살아있느냐 볼 때 네이버나 카카오가 살아있느냐 이걸 보고서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전기차 전략을 세울 때 삼성 SDI나 LG화학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일진 머티리얼즈나 신흥 머티리얼즈나 이런 주식들에 대한 밸류를 이야기를 하지. 네, 네. 대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상황을 보고 대장이 이상이 없다. 그 가운데 나머지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된 업체는 사실상 시젠을 보고서 나머지가 다 이렇게 뿌리가 엮여진 거라 보시면 됩니다. 판도를 읽어야 되나요? 그렇죠. 판도를 봐야 된다 이거죠. 시젠은 어쨌거나 살아남았어요. 네.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R, 이 유전자 증폭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유럽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10개 가운데 7, 8개 다 얘네 거니까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으로 새로 가기는 어려운 거고 시젠이 안 하고 있는 분야를 해야 돼요. 시젠은 정확도에서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업체는 신속성으로 가야지 시젠하고 안 붙는 거예요. 아, 속도잖아요. 정확도에서는 시젠을 이길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거의 원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진단키트 관련된 업체들 보면은 속도에 초점을 두죠. 빨리 나와야 된다 결과가.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시젠하고 정확도에서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요. 시젠이 안 하는 분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십자 MS도 그들로 가려고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진단키트인데 정확도에서는 시젠을 이길 수 없으니 없으니까 정확도에서는 정확도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 하루나 이렇게 걸리잖아. 그러니까 신속성을 그러는 거예요. 6시간, 3시간. 왜? 빨리 검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젠하고 경쟁을 안 하는 분야로 가려고. 그래서 유럽 쪽이 아니라 이제 북미 쪽이나 이제 캐나다나 브라질 쪽으로 그래서 뚫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키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포인트를 봐야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랩지노믹스가 가장 먼저 유럽 쪽이 아닌 미국을 타겟으로 해서 속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초반에 그래서 매수세가 붙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EDGC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갔던 거고 그게 주가에 녹아져 있다라 봐야죠. 57,800원까지 갔으면 네. 그러면 지금 10%까지 조정 흐름이 나온 거는 수젠텍의 영향으로 이러면은 시젠 빼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멀티플 다시 계산해야겠는데 라고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돈을 쌌던 사람들 입장에서 네. 야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겠다. 얘만 멀쩡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불안하니까 이제 차익 매물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30%까지 좀 비중을 실리는 거는 네. 너무 좀 비중이 저는 과도하다. 타이밍이 늦은 거예요. 네. 만약에 만약에 충분히 7월달 초나 6월달에 살 수 있었던 기회가 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는데 그러게요. 그 시세에서 지금 거의 3배 났으니까 그때 진입했던 사람들과 지금 뒤늦게 사신 분들하고는 네. 좀 뭐 전략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46,000원이라는 가격을 놓고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비중을 최소한 절반 정도는 좀 줄였다가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단키트와 관련된 주식들이 바로 이렇게 내리꽂지는 않지만 분명히 밸류 부담을 이제 많이 느끼기 시작을 할 거다. 예, 네. 왜냐하면 수젠책 때문에 꿈이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고 그나마 랩지노믹스 정도는 되면 그래도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줄 수는 있는데 그 매도는 뭐 추가 매수의 기회라기보다는 좀 비중 좀 줄이는 포인트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이오 제약에 대한 포인트는 진단키트 쪽에서 치료제하고 백신 쪽으로 완전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신 쪽으로. 백신하고 이제 CMO 쪽 완전히 넘어갔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제약은 옛날에 이제 진단 키트 쪽 관련된 전략 세울 때 진단 키트가 먼저 선빵 때린 상태에서 코로나가 시장 중심 이슈야. 미중 이슈 비켜 딱 이게 깃발을 꽂은 거예요. 네. 그 가운데서 CJ는 딱 등장하면서 나 이제부터 앞으로 시장을 호령할 진단 키트 대장주야. 실적도 나와. 그러니까 판을 깔아주니까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관련된 유전자 DNA, RNA 관련된 주식들이 치료제나 백신이 뛰어들게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그래서 이제 시세를 만들었던 거고 판을 갔던 거거든요.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진단 키트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좀 쉽게 이제 너무 힘들어. 이제 너희들을 우리한테 그동안 투자했던 사람들 다음에 이제 백신 쪽에 너희들의 역할을 주겠노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돌연변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랩지노믹스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전 타이밍이 좀 고가권에 진입하신 분들은 네. 저는 좀 약간 엇박자가 날 수 있으니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반등 나왔을 때 저는 좀 비중 좀 줄이시고 백신 쪽으로 저는 옮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좀 줄이시면서 네. 좀 대응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기억해 주세요. 네.